야, 여기 봐라. 성당 수녀들 진짜 물 좋네. 특히 저기 물 주고 있는 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성당 입구에서 담배를 빨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형님, 여기 수녀들은 진짜 예술이네요. 젊고 이쁜 애들만 있잖아. 이때 서윤이 다가와. 성당의 모든 구역은 금연입니다. 당장 담배 끄세요. 강서윤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2살의 서윤은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로운 눈빛을 보이고 있었어요. 뭐, 껴안고 싶다고? 조폭이 말장난을 하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니요, 담배를 끄시라고요. 알았어, 껴안아 줄게. 내가 아주 전문이지. 특히 밤에 말이야. 그 순간 남자의 가랑이 사이 방울이 터지는 소리가 미사를 드리는 곳까지 들렸습니다. 그녀의 과거 모습이 서서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자가 바닥에 굴러다니며 하체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의 무릎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거든요. 아, 이 미친 여자가. 나머지 2명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습니다. 한 명의 손목을 잡아 뒤로 비틀면서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어요. 으윽! 동시에 다른 한 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어깨를 움켜잡고 바닥에 맺혔습니다. 아! 순식간에 3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성당 마당에는 조폭들의 신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수녀님. 자원봉사자 김주영이 벌벌 떨며 같은 자원봉사를 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24살의 주영은 서윤의 이런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주영 씨. 이런 분들은 가끔 계시거든요. 서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뭔가 위험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야, 기억해둬. 우리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조폭들이 일어나면서 험악한 말을 뱉었지만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면 다음엔 정말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윤의 차가운 말에 조폭들이 등골이 오싹해하며 절뚝거리며 성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성당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주영 씨,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아, 아니요. 처음 봤어요. 주영이 대답했지만 서윤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주영의 표정에서 공포와 함께 뭔가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계신 거죠? 서윤의 날카로운 추궁에 주영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어서. 무서운 사람들이라니요? 처음 본다면서 어떻게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주영이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서윤은 확신했어요. 이 성당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서윤은 성당 사무실에서 최근 자원봉사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20대 초반의 여성 봉사자들만 하나둘씩 그만두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나도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만두는 이유를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더 볼까? 밑에 서윤이 명단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만둔 봉사자들은 모두 개별 영성 상담을 받은 직후였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서윤이 중얼거리며 명단을 다시 훑어봤을 때 갑자기 성당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성당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낮에 봤던 조폭들이 성당 담장 너머에서 서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재미있네. 서윤이 피식 웃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영이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수녀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주영 씨. 주영이 들어오더니 문을 꼭 닫고는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녀님, 사실은 오늘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군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저도 당했어요. 그들한테. 주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네, 무엇을 당했다고요? 저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성당에서 봉사하러 왔다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신부님과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신부님이 그들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애가 왔다고. 순간 서윤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이 성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깡패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주영 씨,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까? 네. 그만둔 봉사자들 대부분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무서워서. 서윤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거든요. 주영 씨,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성당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당 입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강서윤 수녀님 계신가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네, 제가 서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윤아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혹시 저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나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한눈에 알아챘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서윤이 유나를 성당 뒤편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유나가 무릎을 꿇고 서윤의 손을 붙잡았어요. 수녀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의자에 앉혔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원래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만두고 이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부터 이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안도연 신부님도 친절하시고 다른 봉사자분들도 잘해주시고. 그런데요? 2달 전쯤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부탁드렸거든요. 유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얀 연기가 틈새 사이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나가려고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집에 있었어요. 신부님이 제가 기절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그런데 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 이후부터예요. 유나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에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유나가 휴대폰 화면을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제가 옷을 벗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언제 어디서 찍힌 건지.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협박을 받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매주 돈을 요구해요. 안 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더요? 동영상도 있다고 해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유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서윤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유나 씨, 용기 내서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일도 있나요? 유나가 고개를 들더니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서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요즘 자꾸 구역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임신이래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도 없고 그날 이후로 기억이 안 나는 시간이 있어서 유나가 배를 감싸며 떨었습니다. 혹시 그날 고해성사 후에 일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부님은 계속 모른다고 하시고 서윤의 혈관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유나 씨,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분들 아세요? 사실, 그래서 수녀님을 찾아온 거예요. 김주영 씨가 알려줬거든요. 수녀님이라면 도와주실 거라고. 주영 씨가요? 네. 주영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윤이 일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당 담장 너머로 어제 그 조폭들이 또다시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나 씨, 지금까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못했어요. 증거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신부님이 자꾸 저를 의심한다고 하시니까. 의심한다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임신도 다른 남자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유나 씨, 혹시 고해성 사실에서 이상한 냄새나 연기 같은 걸 맡으신 적 있나요? 아, 그러고 보니 달콤한 향이 났어요. 처음에는 향초인 줄 알았는데, 역시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주영이 한 말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유나 씨,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성당에 올 때도 저에게 미리 연락하시고요. 그럼 도와주시는 건가요? 유나가 희망에 찬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들은 생각보다 위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서윤이 창문 밖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서윤을 발견하고는 비죽 웃으며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군요. 서윤이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서윤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서윤은 혼자 고해성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역시 서윤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적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성당을 나온 후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말이죠. 여보세요, 미경 씨 맞죠? 저 서윤이에요. 어머,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다. 갑자기 웬 연락이야?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미경, 33살의 여성 청소년계 형사였어요. 서윤과는 과거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기였죠. 미경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상우도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최상우는 35살의 특전사 출신 IT 전문가였습니다. 역시 서윤과 미경의 군 동기였어요. 알았어. 1시간 후에 우리 단골 카페로 와. 상우한테도 연락해 둘게. 전화를 끊은 서윤이 성당을 나서려는 순간 안도현 신부와 마주쳤습니다. 서윤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나요? 아, 신부님.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요즘 부쩍 바빠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안도현 신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이만 다녀올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미경과 상우는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성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미경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서윤아, 혹시 증거는 있어? 상우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피해자들은 모두 기억을 잃어버렸고 물증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고해성 사실을 살펴보니 분명히 뭔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장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환기구 쪽에 이상한 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촬영 장비로 보이는 것도. 상우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약물 분사 장치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리고 몰래 카메라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야. 그럼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미경이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무 위험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서윤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위장 고해를 해볼게. 미경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나는 형사야. 이런 일이 내 전문이라고. 게다가 너보다는 내가 더 안전하잖아. 하지만 서윤아, 미경이 말이 맞아. 경찰이니까 만약 뭔가 잘못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상우가 미경을 지지했습니다. 대신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해. 상우야, 녹음이나 녹화 장비 준비할 수 있지? 당연하지. 초소형 카메라랑 녹음기 준비해 줄게. 그리고 성당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하고.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 실행하는 걸로 해요. 서윤이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이 평범한 신자처럼 성당에 들어왔어요. 서윤은 마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신부님, 고해성사를 받고 싶습니다. 미경이 안도현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도현 신부가 친절하게 미경을 고해성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상우는 성당 뒤편에서
전자장비로 내부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고해성사실 안에서 미경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남자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그렇군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안도연 신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뭔가 달콤한 냄새가.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환기구에서 희미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이게 뭐죠? 아, 그건 향초 냄새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안도연 신부가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미경은 미리 준비한 해독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정말 편안해지네요. 미경이 일부러 몽롱한 척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안도연 신부가 미경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고해성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무슨 일이신가요? 안도연 신부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윤 씨? 지금 고해성사 중인데. 미경 씨, 괜찮으세요? 서윤이 미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경은 몰래 손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신부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안도연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어지러워하셔서.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서윤이 환기구를 가리켰습니다. 안도연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향초 냄새입니다. 향초치고는 너무 진한데요? 혹시 다른 건 아닌가요? 그때 상우가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당장 따라와봐. 성당 서버에서 엄청난 파일들을 발견했어. 안도연 신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동영상 파일들이 수십 개나. 그리고 피해자 명단까지. 상우가 휴대용 하드디스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군요, 신부님. 서윤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도연 신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피해자들의 용기 덕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실수도요. 미경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도연, 성폭행 및 영상 제작 유포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침내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안도연 신부가 미경과 다른 형사들에게 연행된 후 서윤과 상우는 성당 사무실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서윤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컴퓨터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 사진과 개인정보가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상품 목록처럼 말이죠. 서윤아, 이것 봐. 상우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유흥업소 연락망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 표시가 되어 있는 여성들이 있어. 완료라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있다는 거야? 서윤이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거야. 상우가 또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성당 주변 지도와 함께 여러 업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룸살롱, 마사지샵, 모텔. 모두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신부는 그냥 앞잡이였다는 거네. 서윤이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당 밖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와. 성당을 포위한 조폭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10여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성당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상우야, 뒷문으로 나가.
뭔 소리야?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지.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더 중요해. 이 파일들을 미경이한테 전달해야 해. 서윤이 하드디스크를 상우에게 건네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이야. 서윤의 절박한 눈빛에 상우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서윤아. 상우가 뒷문으로 빠져나간 후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성당 정문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요? 서윤이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조폭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오, 역시 내 눈에는 틀림이 없지. 43살의 조경태가 음흉하게 웃으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서윤하사.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인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저를 아신다고요? 죄송하지만 당연히 기억 못하지. 내가 중사였으니까. 계급 차이도 있고. 조경태가 담배를 깊숙이 빨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너는 기억 못하지만 너가 이뻐서 나는 생생히 기억하지. 조경태의 끈적한 시선과 말투에서 서윤은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사를 성폭행해서 군사법정에 섰던 조경태? 조경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폭행이라니 그냥 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했을 뿐이야. 어프로치라고요? 복무 중인 후임을 창고로 끌고 가서 추행한 게 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기억이 났거든요. 조경태는 여군들을 성추행해서 불명예 퇴출 벌레 쓰레기였어요. 야야, 옛날 일 들춰내지 마. 지금은 내가 이 동네 1인자야. 조경태가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여성을 짓밟는 건 짓밟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 조경태의 뻔뻔한 말에 서윤의 혈관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여성들을 약물로 의식 잃게 만들고 성폭행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야야, 말이 심하네.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 다들 알아서 참여하는 거야. 알아서 참여한다고요? 고해성 사실에서 가스를 뿌려놓고 서윤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조경태가 씩 웃었어요. 역시 예전 그대로네. 정의로운 척하는 모습이. 그때도 나한테 대들었지 기억이 안 나. 기억할 필요가 없죠.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는. 조경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인간 쓰레기라고? 야, 서윤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몰라.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수녀놀이하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어? 조경태가 서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변 조직원들도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적어도 당신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죠. 무고하다고? 그런 순진한 생각이 어디까지 통할지 보자. 조경태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서윤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줄게. 앞으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그럼 조용히 넘어가 줄 수도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혼내줘야겠네. 조경태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몸을 살짝 틀어 피하면서 조경태의 손목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쿵! 조경태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서윤의 707특임단 실력은 여전했어요. 순식간에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어요. 조직원 중 한 명이 뒤에서 서윤의 팔을 감쌌습니다. 다른 조직원이 주먹을 날렸지만 서윤이 머리를 숙여 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조직원이 몽둥이로 서윤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아!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경태가 일어나며 코피를 닦았어요. 역시 실력은 아직 남아있네.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소용없지. 조경태가 서윤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안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서윤이 피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단단히 혼내줘야겠네. 조경태가 주먹을 들어 올릴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경찰이에요. 젠장, 오늘은 여기까지다. 조경태가 서윤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억해둬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야. 그때처럼 결국 내가 이기게 될 거니까. 조경태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조직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에 상처를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과연 뿌리가 얼마나 깊은 건지 알겠네요. 서윤이 성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조경태와의 충돌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어깨 부상을 치료하고 성당으로 돌아왔어요. 상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큰일이야. 상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미경이한테서 연락 왔는데 신부 수사가 중단됐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서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증거가 있었잖아. 그게 우리가 백업해둔 파일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 경찰서 컴퓨터에서도. 누가 그런 짓을. 경찰 내부의 조직과 연결된 놈이 있는 것 같아. 수사팀장이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대. 서윤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직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었던 거죠. 그럼 피해자 증언은 어떻게 됐어? 그게 더 심각해. 김주영이랑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증언을 철회했어.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주영 씨도요? 응. 어제 갑자기 경찰서에 와서 증언을 번복했대. 목소리가 엄청 떨리면서.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협박받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이윤아 씨는 어떻게 됐어? 그 얘기하려고 왔어. 상우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어요. 성당 봉사자, 불륜 임신 후 신부 무고 시도. 이게 뭐야? 서윤이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윤아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 임신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신부를 모함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직에서 언론사까지 매수한 것 같아. 윤아 씨 개인정보까지 다 털어서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서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성당 CCTV 서버를 해킹해서 과거 영상들을 복구하는 거야. 한편 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안도연 신부가 서윤과 상우가 성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복수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저것들이 또 뭔 짓을 하려고? 안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조경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경태 씨, 저 강서윤과 그 친구가 성당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뭐라고? 또 증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젠장, 바로 가겠어.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안도연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성당 안에서는 상우가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조직에서 눈치채기 전에 빨리 해야 해. 서윤은 주변을 경계하며 지켜봤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상우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있어. 안도현 신부가 고해성사실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들이야. 정말? 응, 이걸로 충분히 증거가 돼.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여러 대 들려왔어요. 뭐야? 서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조경태와 조직원들이 성당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무실 문이 박살나며 조직원들이 무리지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또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어요. 조직원들이 전기 충격기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거든요. 상우야. 서윤이가 소리쳤지만 상우는 전기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노트북 가져가. 조경태가 지시했습니다. 서윤이 막으려고 했지만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어요. 이번엔 진짜 끝이야, 서윤아. 조경태가 쓰러진 서윤을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면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둔기로 머리를 치며 퍽 소리와 함께 서윤을 기절시켰습니다. 조직원들이 노트북과 모든 증거들을 가져가며 사라졌습니다. 성당 밖에서 지켜보던 안도현 신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군. 얼마 지난 후 상우가 먼저 깨어나 서윤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서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서윤아, 정신 차려. 모든 증거를 잃어버린 상황, 피해자들의 침묵, 언론의 왜곡 보도까지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상우가 옆에서 졸고 있다가 서윤이 깨어나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깨어났구나.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서윤이 몸을 일으키려다 어깨와 머리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져서 내가 응급실로 데려왔어. 의사가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 증거는 어떻게 됐어? 다 가져갔어. 노트북이랑 백업 파일까지. 서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증거마저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윤아. 서윤이 그 목소리를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혜란 소장님? 지금은 국회의원 장혜란이야. 내 소식을 몰랐겠구나. 65세의 장혜란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비역 여군 투스타 출신으로 현재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소장님이 왜 여기에? 뉴스 보고 알았어. 성당에서 벌어진 일들 말이야. 혜란이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수녀 이름이 강서윤이더라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 너였구나. 상우가 둘 사이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윤아, 이분은 내겐 영웅 같은 분이셔. 707특임단 시절 소장님이셨어. 혜란이 서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이 다쳤네. 그놈들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소장님은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셨어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범죄 관련 현안을 다루던 중이었어. 그런데 이 기사가 유독 눈이 가더라고. 혜란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사진 같지만
여성들이 성당으로 나와 유흥업소, 마사지샵, 노래방을 가는 걸 포착을 했어. 이상해서 좀 더 조사해보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알게 되었지. 소장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사 중단된 것도 맞아. 위에서 압력을 가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윤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대학 동기가 검찰청장이야.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문석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최문석 검찰청장이요? 그분이 소장님 동기세요? 응. 같이 사법고시 공부했던 사이야. 어제 그에게 직접 전화했어. 혜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어. 경찰청 내사과에 맡기지 않고. 정말요? 서윤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증언을 철회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직접 설득해야 할 것 같아. 특히 이윤아 씨 같은 핵심 증인들을. 혜란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문석이가 특별수사팀을 꾸릴 거야. 그리고 너의 신분도 공개할 생각이야. 제 신분을요? 707특임단 출신 강서윤 하사의 정체를 밝히는 거야. 그러면 피해자들이 너를 다르게 볼 거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서윤은 태어나자마자 이윤아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혜란이 함께였어요. 윤아 씨, 저예요. 이윤아는 여전히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혜란을 보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수녀님, 그런데 이분은 국회의원 장혜란입니다. 윤아 씨를 도우러 왔어요. 국회의원이요? 윤아가 놀라며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윤아 씨,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거예요. 혜란이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저를 나쁘게 봐요. 그건 조직에서 언론을 조작한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서윤이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윤아가 한참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요, 윤아 씨.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김주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주영 씨, 저예요. 서윤이에요. 수녀님, 죄송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무서우시죠? 서윤이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검찰청장님이 직접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도와주실 거예요.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주영이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어요. 수녀님, 저도 당했어요. 신부님한테. 알고 있어요. 서윤이 주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말해도 안전할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제가 목숨 걸고 약속해요. 주영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드디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장의 개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어요.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서윤이 혜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긴. 너는 내 자랑스러운 부하였으니까. 끝까지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혜란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들이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일주일 후 최문석 검찰청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검찰 성당 성폭력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조직적 범죄 의혹 수사 착수, 뉴스를 본 조경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이제 정말 끝장이야. 조경태가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검찰까지 나섰다고?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형님, 어떻게 하죠? 성당에 아직 남아있는 증거들을 모조리 없애야 해. 특히 신부 개인 금고 안에 있는 것들까지. 한편 경찰청 고위 간부였던 조직의 뒷배도 다급해졌습니다. 조경태, 지금 당장 모든 걸 정리해. 나도 이제 위험해졌어.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성당을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하나라도 남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날 저녁 서윤은 성당에서 상우와 함께 검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검찰에서 요청한 피해자 명단 정리 다 됐어. 고마워. 이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 서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조직에서 가만히 있을까? 분명히 마지막 발악을 할 거야. 조심해야 해. 바로 그때 성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여러 대 들려왔습니다. 뭐야? 서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조경태와 조직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상우야, 뒷문으로. 안 돼.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상우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쾅! 성당 문이 박살나며 조직원들이 무리지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휘발유통과 라이터까지 들고 있었어요. 모든 걸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조경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서윤은 절대 살려둘 수 없어.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경태, 이제 그만해.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어. 수사? 웃기지 마. 증거가 없으면 수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 조경태가 분노에 찬 눈으로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잖아. 당신들이 한 짓을 보면 당연한 결과야.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 항상 정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무시했어. 조경태가 쇠파이프를 들고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움직임이 더 빨랐어요. 몸을 낮춰 조경태의 공격을 피한 후 발로 그의 무릎을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아! 조경태가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나 공격해왔어요. 이번에는 주먹으로 서윤의 얼굴을 겨냥했습니다. 서윤이 머리를 숙여 피하면서 조경태의 복부에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어요. 으악! 조경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끝장내주겠어. 조경태가 온 힘을 다해 서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팔로 막아냈지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아! 상우가 소리쳤지만 다른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또 나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조경태가 과거의 분노까지 담아 공격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하지만 서윤이 조경태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면서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어요. 으윽! 동시에 조경태를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쿵! 조경태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번에는 일어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을 때 갑자기 성당 입구에서 안도현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도현이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어요. 모든 걸 태워버리겠습니다. 증거고 뭐고 다. 그럴 수 없어. 서윤이 안도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도연이 휘발유를 뿌리려고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어요. 안도연의 손목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으윽! 안도연이 꼼짝 못하고 바닥에 눌려 있었어요. 상우야, 신부 사무실 금고 확인해. 알겠어. 상우가 재빨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곧 소리쳤어요. 서윤아, 여기 자료들이 있어. 미성년자 관련 자료까지. 바로 그때 성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찰이다. 모두 손들어. 최문석 검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성당을 포위했어요. 안도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검사들이 안도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윤이 확보한 자료에는 정말로 끔찍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조경태, 조직폭력배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협박,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다. 조경태도 결국 수갑을 찼어요. 그는 끝까지 서윤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조경태가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조경태, 너의 뒷배였던 경찰 간부도 이미 체포됐다. 최문석 검찰청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어.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낸 거였어요. 서윤아, 우리가 해냈어. 상우가 서윤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응, 정말 끝났어. 성당 밖에서는 장혜란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폭력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강서윤 씨의 용기와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까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10개월 후 서윤은 성당 마당에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녀님, 이 꽃은 어디에 심을까요? 젊은 여성 봉사자가 밝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보세요. 서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성당은 이제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거든요. 그때 상우가 뛰어왔어요. 서윤아, 드디어 법이 통과됐어. 정말? 응. 장혜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종교시설 내 여성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상우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 모습이 떠 있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 재단도 정식으로 출범했대. 장혜란 의원님이 이사장을 맡으시고 정말 다행이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녀님, 돌아보니 이윤아가 예쁜 아기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윤아 씨,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보호시설에서 정말 잘 도와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할 수 있었어요. 윤아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녀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윤아 씨가 용기를 낸 거죠. 아니에요. 수녀님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도 감동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간호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그때 김주영도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주영 씨도 왔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좋아졌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주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자들끼리 모임도 만들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치유받고 있어요. 정말 잘했네요. 서윤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당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장혜란 국회의원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뒤에는 미경과 최문석 검찰청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장님, 검찰청장님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혜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안 통과 기념일이야. 그리고 너를 위한 감사의 날이기도 하고, 저를 위한? 서윤 씨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최문석 검찰청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조경태 일당은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안도현 신부는 무기징역이고 조직 뒷배 경찰 간부는 파면 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들도 51명이나 더 신고했어. 모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거야.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혜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너를 명예이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해. 저를요? 응.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막는 일에 참여해달라는 거야. 서윤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여기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동시에 재단 일도 도와주면 돼. 혜란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꺼이 하겠습니다. 좋아. 상우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유나와 주영도 눈물을 흘리며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녀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성당 마당에 남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굴리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서윤이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성당 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평화롭고 성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조경태와 안도현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무엇보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서윤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묵주를 굴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석양이 성당을 붉게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성당 마당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서윤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거였어요. 진정한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